네, 안녕하세요. 민지쌤입니다. 자, 오늘 우리 송민곡 두 번째로 공부하는 문학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송민곡에 대해서 우리 해석을 하면서 내용 학습을 쭉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해와서 송민곡이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하고 오늘 수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지난 시간의 해석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속속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작품의 구조도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작품의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여기 보면은 이별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 이 작품의 주요 특징은 두 명의 여성 화자가 대화를 통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걸 바탕으로 우리 제재 정리 여기 작품의 구성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첫 번째 감녀가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 제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한겨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를 보러 가시는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의 주요 내용은 감녀의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거기 천상백옥경에서 보던 선녀인데 지금 어디 가는 길이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감녀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그랬더니 을려가 어와 내여이고 너구나 이내 사설 들어보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막 풀어내기 시작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을려의 대답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왼쪽에 교과서 부분에 보면은요, 여기 조물의 탓이로다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가 을려가 하소연을 처음에 대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까지가 우리 서사였다라는 걸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감녀가 질문하고 을려가 대답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랬더니 이제 을려의 대답을 들은 감녀가 14행에 여기 첫 줄에 보면 나오죠. 글란 생각 마오 하면서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감녀의 위로라고 정리해 봅시다. 자, 그랬더니 여기 반틈이야. 여기 14행이 여기 두 번 나오는데요. 우리 14행 중간 여기 이후로부터는 맺힌 일이 이셔이다 라고 하면서 을려가 이제 자신의 사설 썰을 풀어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이제 뒷부분에 계속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42행까지나 되지. 여기까지 을려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 부분을 크게 묶어서 을려의 사설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도대체 을려가 왜 이렇게 속상해하고 있는지 뭐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지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총 세 부분으로 우리 나눠 봤었죠. 지난 시간에 본사 1, 본사 2, 본사 3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서 을려가 첫 번째 부분에 본사 1 부분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은 맺힌 일이 이셔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님의 얼굴이 물 같은데 뭐 봄, 여름, 가을은 어떻게 지내고 가을, 겨울은 어떻게 지내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임에 대한 염려를 하죠. 자, 그래서 을려가 처음에 사설로 꺼낸 얘기가 이님이 너무 걱정된다라고 염려를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 교과서 옆에 본사 2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 을려가 뭘 하냐면은 님다이 소식을 어떻게든 아자하니 그러니까 님 쪽 소식을 님에 대한 걱정을 하고 나니까 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님의 소식을 듣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헤매며 다니죠. 그래서 산이며 강이며 이렇게 헤매고 다닌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본사 이 부분에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임 소식을 찾아 배회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자, 그러더니만 이제 헤매다가 와가지고 이제 모첨 찬 자리, 여기 초가집 찬 자리에 집에 이제 저녁에 돌아왔어. 그랬더니 마음이 허전하고 하루 종일 얼마나 님을 찾아다녔더니 지쳤겠어요. 그래서 잠깐 잠이 들어서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꿈속에서 임을 잠깐 보게 돼요. 이 부분 우리 세 번째 꿈속에서 임과 재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보면 아까 감녀가 글란 생각 마오라고 하면서 맺힌 일이 이셔이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쭉 했던 부분을 우리가 본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본사 중에서도 이제 을려의 사설이 1, 2, 3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자시의 사설을 쭉 늘어냈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여기 보면은 자, 우리가 여기 깨뒀던 거 여기까지 봤죠? 그러면 이제 을려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꿈을 깨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어와 허사로다. 이 님이 어딜 간고 꿈속에서 너무 보고 싶었던 님을 봤는데 갑작스럽게 하고 싶던 말도 다 못했는데 꿈을 깨게 됐어. 그랬더니 얼마나 마음이 허망하고 허전하고 더 안타깝고 속상하겠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을려가 차라리 죽어서 나궐이나 되셔 임 계신 창안에 번듯이 비체리라 임에게 죽어서라도 인가까이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또 한탄을 하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을려의 사설이라고 다시 해봅시다. 얼마나 속상한데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랬더니 감녀가 이제 위로를 한다면서 맺은 말을 한 게 무슨 말이냐. 48의 마지막 줄이죠. 각신님 다리야 카니와 그러니까 달도 좋지만 구준비나 되쇼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녀의 맺은 말로 이 작품을 마치고 있죠. 요 마지막 부분이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따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부분에 을려와 감녀가 뭐 아까 나궐이 되느냐 아니면 구준비가 되느냐 했던 요 부분을 우리가 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 작품은 계속해서 보면 감녀와 을려의 대답과 뭐 이제 질문, 한탄 요런 내용을 쭉 하면서 서사, 본사, 결사 요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이루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이 작품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두 명의 화자가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럼 우리가 감녀와 을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도대체 감녀와 을려는 어떤 사람인지. 자, 이 두 사람은 지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감녀든 을려든 어쨌든 작가가 설정한 인물이야. 그러니까 작가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작가가 감녀든 을려든 뭐 감녀 을려의 말은 이름이 아니라 그냥 우리 여자 1, 여자 2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순서를 붙여놓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감녀든 을려든 둘 다 이 작가가 자신의 마음을 표출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대리인이야. 그래서 작가의 대변자죠. 근데 역할이 둘이 조금씩 달라요. 자, 우리 보니까 여기에서 중심 화자는 누구야? 그렇지, 을려죠, 을려. 여기가 중심 화자고요. 그리고는 감녀는 보조적 화자예요. 보조 화자라고 뭐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자신의 사연을 얘기하고 신세한탄을 하면서 작품을 끌어가는 중심 화자는 을려가 되는데요. 여기 그래서 주로 신세한탄, 뭐 하소연 이렇게 하면서 작품을 주도하고 있죠. 작품의 어떤 정서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조화자는 지금 뭘 하고 있냐? 을려의 하소연을 유발하고 있지. 처음에 물어보기를 어디가?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생각하지 마 라고 중간중간에 추임새를 잘 넣으면서 을려의 어떤 하소연을 끌어내는 보조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중간중간에 보면 여러분들이 중간에 내용의 전개와 종결을 위한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전개, 종결. 전개와 작품이 전개되고 어떤 종결을 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보조적인 어떤 화자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중심 화자든 보조 화자든 감녀와 을려는 작가의 어떤 이런 심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작가가 설정한 대변자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전체 지난 시간 복습을 하면서 전체 작품 구조를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 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작품의 더 세부적인 의미를 살펴보기에 좀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 작품의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좀 당기고요. 좀 넓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몇 군데 넘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뭐였는지 한번 펜으로 쓸까요? 자,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형광펜으로 살짝 표시를 하면서 몇 군데 넘어간 데가 있었죠. 여기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여기 아까 을려가 대답한 부분인데 본사 이 부분이었죠. 이제 임의 소식이 듣고 싶어서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는 그 부분인데 다시 한번 여기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님 쪽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님 쪽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고 싶어서 오늘도 거의로다. 오늘도 다 지나갔네. 내일이나 사람 올까. 내 마음이 둘 데 없다. 어디로도 가잔 말고 어디로 가잔 말인가 라고 하면서 잡거니 밀거니 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이 가니와 안개는 무사일고 라고 했었죠. 자, 지금 얘들아 이 사람이 산에 한번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강 쪽으로 한번 가잖아. 이 두 군데를 가는 이유가 뭐야? 임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해서는 알고 싶어서 님에게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고 싶어서 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막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자, 지금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쌤이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해둔 부분이죠. 자, 여기 보면 다시 네모 한번 쳐봅시다. 자, 구름은 가니와 그러니까 구름은 물론이고 안개는 무슨 일인고 산에 올라가면 저쪽에 님을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구름이 시야를 가리고 있고 그리고 안개도 잔뜩 끼어가지고는 막고 있죠. 자, 여기 두 부분을 우리 보면은 어떤 임과 을려를 가로막는 을려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이라고 우리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혹은 장애물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자, 그런 게 또 있어. 그래서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디 보면 1월은 아니에요. 자, 1월은 이따 설명할게요. 지척을 모르거든. 그래서 구름이랑 안개 때문에 가까이 산천이 어두워서 저쪽 멀리를 바라볼 수가 없었대. 그래서 어디 가냐? 차라리 물가에 가서 뱃길이나 그러니까 강가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갔는데 또 이제 강가에 배를 타고 가려고 봤더니 바람이 많이 불고 그 다음에 물결이 막 일어가지고는 배가 뜰 수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무슨 말이야? 임과 을려를 가로막는 장애물 혹은 방해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었으면 바람과 물결이 아니었으면 배를 타고 이제 임 쪽으로 가서 임을 보려고 했는데 이 둘을 막는 장애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상징적 의미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조금 다른 표시로 도대체 1월은 무엇이냐? 자,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산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임을 보러 간 거잖아. 그치? 그래서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슨 일고 구름과 안개 때문에 못 보네. 뭘 못 봐?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디 보며 라고 하면서 1월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요게 바로 임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부분을 미리 스포하자면 얘들아 해와 달 해라는 건 특히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아. 특히 조선시대 작품에서 해라는 대상은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는 대상이죠. 바로 누구야? 그렇지. 임금님을 뜻할 때만 우리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거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스포지만 이 임의 대상의 정체가 임금이라는 걸 우리가 요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 이 사람이 님을 보려고 산에 올라가는데 구름과 안개가 막았어. 그리고 그러면은 강으로 가자 해서 강으로 갔더니 바람과 물결이 막았어. 이 네 가지 모두 이미 을려가 임을 향해서 가는 거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임을 향해서 가고 싶었던 대상을 1월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1월은 임을 나타내면서도 동시에 임금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소재의 좀 상징적 의미를 살펴봤는데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본사 이걸로 해볼까? 본사 3부분에서 보면 이 사람이 잠깐 꿈을 꾸잖아. 그지? 이 꿈은 뭐야? 우리가 너무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실제로는 이룰 수 없어 라고 할 때 보통 꿈속에서라마 심리적인 보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내가 너무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방탄소년단의 누구를 보고 싶어 이러면은 실제로는 못 봐도 꿈속에서 막 만나서 데이트하는 꿈 막 이런 걸 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심리적 보상이라고 하고요. 화자의 간절한 소망이 실현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라도 님을 봤는데 근데 이것마저도 방해하는 어떤 방해물이 있었지. 바로 뭐야? 우리 뒷부분에 봤더니 이 사람이 너무 슬퍼서 말도 못하고 눈물이 막 나가지고는 님한테 하고 싶은 말도 막 못했는데 오전된 개성, 오전된 우리 아까 어제 했었죠? 경망스러운 이 못된 놈의 개성, 닭 울음소리를 뜻해요. 그래서 꿈에서 어떤 님을 만나는 그런 소망을 방해하는 또 방해하고 있어요. 꿈속에서의 소망이 그래서 우리가 이 닭 울음소리 때문에 어떤 꿈에서 깨서 이 사람의 재회를 막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각각 소재들이 좀 나오는 내용에 한번 내용들을 봤어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정말 중요한 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마지막 우리 결사 부분에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을려가 얘기하면서 차라리 시어디어 죽어져서 나골이나 돼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감녀가 말리면서 차라리 그것도 좋지만 구준비나 되셔서라고 했는데 나골이랑 구준비랑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오른쪽 페이지 학습활동에 우리 85페이지죠. 85페이지에 보면 학습활동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자, 을려가 처음에 차라리 시어디어 그러니까 죽어버려서 라고 얘기를 했지. 이렇게 말한 까닭이 뭐야? 너무 지금 하루하루가 사는 고통스러운 거야. 그리고는 살아서는 도저히 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라리 죽고 싶다. 죽어서라도 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나궐이 뭐고 구준비가 뭐고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공통점이 있어요, 얘들아. 나궐이랑 구준비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우리 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이 차라리 죽어야겠다. 죽어서 님한테 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나궐이나 구준비나 모두 을려와 님을 이어주는 우리가 매개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매개물. 죽어서 얘네가 되면 그나마 님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매개물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나궐이랑 구준비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되라고 얘기했나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얘들아 머릿속으로 여긴 상상을 잘 한번 해봐야 돼. 자, 나궐이라는 건 하늘에 떠있는 달 한 조각을 뜻하는 거죠. 달은 우리 어떤 느낌을 줘요? 깜깜한 밤에 이렇게 달이 하나 예쁘게 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밝고 따뜻한 느낌을 주죠. 밝고 따뜻한 느낌을 주지. 자, 근데 우리 구준비는 그냥 이슬비도 아니고 구준비, 세계 장대비처럼 많이 오는 그런 비는 어떤 느낌을 줘? 굉장히 차갑고 쓸쓸한 느낌을 주죠. 뭔가 심란한 그런 느낌을 줘요. 약간 이미지의 차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 나궐이라는 거 보면은 달빛이잖아. 달빛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인 이미지이기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굳은 비가 잔뜩 많이 오면 우산을 써도 막 다 젖잖아, 그지?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축축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청각적이고 어떤 소리도 나니까 청각적이고 그리고 촉각적인 느낌도 줘요. 뭔가 조금 더 직접적인 이미지라는 느낌, 다가오는 느낌이 좀 느껴지나요? 자, 즉 뭐냐? 낙월이라는 거는 임을 멀리서 비춰주기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멀리서 임을 비추는 대상이에요. 자, 근데 비라는 거는 막 뚝뚝 떨어져서 그 사람한테 막 젖을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임에게 가까이 가서 닿을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요런 의미들을 생각했을 때 보면은, 음, 지금 요런 차갑고 쓸쓸한 의미, 그리고 촉각적인 느낌, 그리고 가까이 가서 닿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보면은 우리가 감녀가 차라리 그렇게 멀리서만 보고 있지 말고 굳은 비를 대라라고 얘기를 한 거는 첫 번째, 네가 얼마나 슬픈지 님한테 알려줘라는 의미예요. 얼마나 슬픈지 임에게 알려주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밝고 따뜻하게 하지 말고 네가 얼마나 차갑고 슬프고 힘들고 한 거를 알려줘. 우리 굳은 비라는 거 더 이렇게 느낌을 떠올리려면 우리 눈물을 비라고 많이 표현하잖아. 그치? 또 한편으로는 비가 눈물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네가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얼마나 슬픈지 님에게 표현해줘, 알려줘 라는 의미로 굳은 비를 대라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두 번째는 그렇게 멀리서만 바라보지 말고 떨어져 있지 말고 비가 되어서 임에게 가까이 다가가라. 가까이 다가가라. 라는 표현으로 그런 의미로 굳은비를 대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낙월과 굳은비에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이 꼭 잘 정리를 해두고 이 작품이 말하는 어떤 그런 사무치는 그런 그리움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별의 정서의 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 구조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바탕으로 중요한 의미들을 몇 가지 좀 짚어봤어요.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제재 정리를 하면서 작품을 우리가 해석할 때 맥락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아요.